일이 이제 맞지가 않아서 네, 잠깐만요. 카톡을 좀 끄고 할게요. 네, 맞지 않아가지고, 네,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오픈하셔야 돼, 보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오픈을 하셔야지만, 딱 봤을 때 여행 있는 사람이랑 컨택할 것 같죠? 여행 있는 사람들이 나만 찾아올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네, 여행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부터 시작해서 사업부터 시작해서 리조트부터 시작해서 제가 언제부터 터지기 시작했냐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좀 터진다고 하면 좀 웃긴데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부터요.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글을 썼을 때는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연락을 하면은 뭔가가 도움을 받고 싶은 건데요. 도움은 받고 싶은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요. 저도 그분도 자영업 하시는 분을 도와줬어요. 그럼 그분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줘야지만 서로가 이렇게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윈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 자영업 하면서 돈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마케팅에서 돈 쓰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이 이제 자영업이나 뭐 직장인이라든가 계속 이제 이런 분들 이제 블로그 하시니까 이런 분 하다가 제가 부동산을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 부동산에 대한 글을 쭉쭉쭉쭉 쓰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와요? 돈 있는 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돈 있는 분들이 별로 안 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을 안 주신 거 보니까. 그런데 그전이라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었고 그 후라고 제가 능력이 출중했냐? 전혀 아니요. 그전에도 능력 없었던 거는 마찬가지였고요. 그 후에도 그렇게 내가 출중하지 않았던 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부동산으로 뭐 해서 돈 벌었겠어요? 사업해서 돈 벌었겠죠? 네, 그런데 부동산 뭐 건축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냥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건축 올리는 과정을 글로 쓰지? 라고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게 바로 이제 핵심이었냐면 제가 블로그로 건물을 팔은 적이 있었어요. 블로그로 건물이 한 19세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직거래를 했다는 걸 또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대표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떤 거? 궁금한 거예요. 자기 건물도 팔아야 되거든. 자기도 지금 세입자를 못 채워서 지금 놀고 있어. 근데 분명히 그분들도 이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데 자기 사업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사업도 물론 이제 관심은 있지만 그 세입자 부동산 그 건물에 관해서 건물 주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세요. 건물을 이렇게 블로그로 팔 수 있다고 되게 신기하다. 내가 생각하는 영역은 건물은 중개사에서 팔아주는 게 건물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건물을 블로그로 팔 수가 있지? 어떻게 팔았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나야 돼, 일단. 안 만나겠어요? 만나겠어요? 만나겠죠. 그런 분들은 바로 전화해요. 안녕하세요. 미셸리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어요. 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전화드리는데요. 혹시 강의 안 하세요? 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강의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분들은 이미 돈 내고 들어요. 저희 만나고 싶어 강의 안 하세요. 혹시 미셸님 이런 쪽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네, 도움을 드려야죠. 네, 그럼 저희 회사 그 건물의 운영팀이 있어요. 이제 건물도 운영하는 그런 이제 조직들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좀 강의 좀 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와요. 무슨 강의요? 온라인으로 세입자 어떻게 구하는지요? 저희가요, 사실은요, 저희가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세입자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부동산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한번 채워보려고요. 이렇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혹시 뭐 강의료는 어떻게 돼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그전까지 부동산 강의하는데 강의료를 받고 강의해 본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요청한 적도 없어요. 요청을 저한테 막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무슨 부동산 강의를 뭐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저는 여러분 부동산 강의예요. 제 강의 신청하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냥 저는 단지 내 건물 올라가는 과정을 그냥 블로그에 올릴 뿐이고요. 제 건물을 직거래했다고 올렸을 뿐이고요. 제 빌라 분양을 어떻게 했다는 거를 올렸을 뿐인 거지. 그거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강의 요청하겠다고. 누군가는 내가 올린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물어봐요.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 돈 누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요, 돈을 벌 수 없죠. 돈을 내가 많이 벌고 싶다면, 내가 많이 벌고 싶다면 누군가는 나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저는 제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네,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요. 이제 저에게 돈을 많이 줄 사람은 없어요. 왜? 저는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면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나는 돈을 많이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창직을 해야 되는 방법과 내가 스스로 사업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업가도 아니고 사업적인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사장님들을 만나서 조언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강의도 많이 해야 되고요.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많이 내봐야 돼요.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이런 것도 해보고 블로그 체험단도 해보고 원고 작가도 해보고 사장님 만나서 컨설팅도 해보고. 근데 컨설팅이라는 건 전 다 처음부터 다 그냥 했어요. 사장님 만나서 왜? 저 사장님은 크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 만나고 싶거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컨텐츠를 찾아가서 사장님 도와드릴게요. 돈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러지 않고서는 제가 스스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돈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는 돈을 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나예요. 나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미셸님 어떻게 다양하게 일을 해요? 저는 저에게 돈을 줄 사람이 없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저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싶고요. 그쵸? 저는 1년에 한 번씩 크루즈 여행 가고 싶어요. 한 크루즈 여행 2번 해보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고 싶더라고요. 해외에 한 2~3달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여름에 일을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해외 가서 이번에는 아예 미국에 갈 건데요. 저 여행만 다닐 거예요. 일 그 전에 싹 하고 딱 해서 이제 나 일하지 않을 거야. 일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온라인은 쫙 접고 거기에만 이제 집중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유럽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 여행에서는 유럽을 갔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썼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면 제가 유럽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여행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여행의 질이 떨어지면서 그 유럽 여행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야 되는데 물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조금 약간 저한테는 힘듦과 스트레스로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난 절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야지. 그냥 아이들하고 시간 그냥 놀다 와야지. 그러기 위해선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근데 미국에서 2달 동안 있었던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 나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지. 저도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살림 안 해요. 제 요리 안 해요. 저는 아이만 보고 집에서 그냥 일하고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요. 단 저에게 돈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나에게 돈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에게 주는 거지. 그러면 나의 능력과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나의 능력과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그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블로그 열심히 하셨고요. 저 블로그 보면 올리지 않는 아이템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대행도 해봤고요. 카페 운영도 해보고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지금 유튜브도 한 3, 4년째 발전은 없지만 지금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제 거 보면 2015년에 올라가 있을걸요. 14년도인가? 네. 물론 이제 하고 꾸준히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뭔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참 돈이 내가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많이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부동산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으로 다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제가 부동산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부동산에서 저도 이제 온라인 홍보 컨설팅하고 이제 돈도 받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왜 할 수 있었냐면 저는 제가 이런 거 할게요 라고 저는 한 번도 제 입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락이 와요. 미셸님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럼 저는 가격만 측정하면 돼요. 가격을 측정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돈을 받겠어요. 그냥 해드렸어요. 그냥 해드렸는데 한 1년, 2년은 저는 그냥 해드렸어요. 저는 왜냐면 이런 상품이 어딨어. 저랑 만나고 제가 아이디어 주는데 그런 상품이 어딨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이러면 또 다른 강의 소개시켜주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에 이건 홍보 마케팅 때문에 그냥 아는 대표님 통해서 찾아갔다 그러면 1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을 불렀으면.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온다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제안을 해요. 저는 그 제안에 맞게 알아서 이제 조율하는 거? 네, 그런 형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내가 3개월에 이걸 딱 해야지. 내가 10개월 이걸 딱 해야지. 1년에 내가 이만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 실력을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 걸 오픈하지 않으면 어때요? 본인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강점이 많은 사람이 오픈하지 않으면 본인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나는 여행 블로거밖에 안 돼요. 여행 블로거도 다른 데도 많은데 재나님보다 더 여행 블로거 잘 운영하는 사람 많아요. 단 나는 그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돼요? 지금 이 경력이 다르잖아요. 나의 스토리가 다르고 나의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묶으셔야죠. 보세요. 다낭 여행 가요. 이분이 부동산 투어도 한대. 오케이, 나 이분 가요. 돈 많이 가지고 갑니다. 왜? 여행인데 부동산을 아는 사람은 없을걸? 그런데 이분은 이미 해외도 경험이 있으시고요. 석사도 하셨고요. 미국도 경험이 있으시고 하던 일을 이쪽으로 하셨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 쓰세요. 다낭을 가지만 여행도 가지만 부동산 투어를 간다. 이거 상품 만드세요. 부동산에 다낭에 베트남에 부동산 투자를 하러 가는 사람들 일단 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 아끼지 않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일단은 돈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돈은 이 사람에게 큰 돈이 아니에요. 일단 뭐 해도 최고급만 따져요. 거기 한 번 갈 거야. 2번 갈 거야. 그런데 찌질하게 돈 싸게 입고 싶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저는 돈이 없어요. 2015년도에 저희 이모랑 유럽 여행을 갔는데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찌질한 여행을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모가 유럽 처음 가보셨어요. 저희 이모가 15일 동안 얘기를 했어요. 야, 돈 아끼지 말고 그 장소의 최고의 호텔만 잡아. 돈은 내가 내줄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럽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저희 이모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역시 여행할 때는 돈이 많아야 돼. 네, 정말 저는 그런 여행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저희 이모가 뭐 스위스에 갔어. 스위스의 최고급 호텔이 어딘지를 거길 예약해. 너무 최고급하면 안 되지만 떨어지는 거 하지 마. 그래도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가장 좋은 호텔을 예약을 했거든요. 저희 이모가 보고 뿅 갔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모든 거기 이제 앤틱 이런 것들이 몇백 년 된 앤틱들이 있는 그 베네치아 호텔이 있었어요. 근데 베네치아는 여기는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모 근데 숙소비가 이건데 요새 여기 좋긴 한데 어떻게 할까? 그냥 해. 일단 그냥 해. 왜냐면 거기 내가 죽을 한 번 가지 내가 또 가겠냐? 또 가면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을 것 같아. 거기가 진짜 좋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돈을 내고 이제 베네치아 호텔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유럽 여행을 통해서 좀 느낀 게 많았어요. 뭐냐면 그런데 가면은 저는 그런 데서 처음 가본 거예요. 저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다라고 느꼈던 게 그리고 유럽 여행 우리 이모랑 갔던 15일 제가 이모 2분을 모시고 갔거든요. 모두 다 기사 달린 택시랑 뭐 샌딩, 픽업 다 이용을 했고 제가 걸어 다닌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가이드 다 해가지고 다 소개 다 받았고요. 호텔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는 저희 이모가 유럽 여행 처음이니까 나중에는 무조건 그런 거 하고 싶대요. 그 좋은 거. 네, 좋은 거. 그리고 모두 다 이제 그 뭐 기차도 뭐 1등석, 2등석 뭐 차이는 없지만 다 1등석 하고 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럭셔리한 여행을 다녔어요. 네, 럭셔리한 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또 그 이모들이랑 저희가 이제 지난 여름에 이제 또 크루즈 여행을 가는데 이모가 그때는 또 60이었어요. 60이었고 그 이제 그 겸사겸사해서 생일 여행으로 해서 저희가 6명이 갔죠. 여섯 명이 갔어요.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잖아요. 크루즈도 클래스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또 이제 좀 보태주신 거죠. 네, 보태서 이 정도는 내가 보태줄 테니까 좋은 걸로 예약해서 좋은 걸로 예약했는데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뭐가 아냐면 물론 이제 서비스도 다른데 다른 서비스에서 저는 배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요렇게 두면 되는구나. 그럼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의 차이는 뭐야?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상품을 만들고 구성하고 이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해요. 비즈니스 클래스도 이용을 해보고 이코노미 클래스도 이용을 해보고 내가 두 개를 이용을 해보고 뭐의 차이고 가격을 어떻게 둬야 되고 서비스는 어떻게 둬야 되고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고 메뉴판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냥 와인을 줄 때도 와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레슨을 하면서 주네.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나는 배우게 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비싼 데 가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비싼 만큼 노력을 해요.
비싸게 상품을 만들어 놓는다면 얼마나 이거를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까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그거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 이해를 하잖아요. 아, 앞으로 저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저런 메뉴로 저렇게 해서 저런 직원을 저렇게 뽑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가치를 올리면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저는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왜? 많이 써야지만이 많이 벌 수 있어요. 많이 써야지만 내가 더 배울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이 써야지만이 내가 얻은 것도 많고요. 개발되는 게 많아요. 맨날 내가 한인 숙소라든가 이런 데만 찾아다니면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거기서 거기. 제가 거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 숙소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급 호텔을 찾아가요. 최고급 호텔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을까요? 네, 직원 심지어는 안에 있는 자재, 인테리어 이런 게 달라요. 지금 조금 제가 이제 조금 또 이렇게 또 지금 또 울컥하는 게 제가 신혼여행을 두바이로 갔는데요. 두바이로 갔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어디 호텔을 꼭 가봐야 된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숙소를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앉아도 괜찮으니까 밥은 꼭 먹고 오고 싶대요. 근데 거기에 밥을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이제 금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요. 그 안에 내부도 그렇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무슨 건이지 않아요? 굉장히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두바이에서 그 호텔에서 있었던 한국 유일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셰프 있었잖아요. 그분이 또 거기 또 출신이셨어요. 자기는 잠은 비싸서 못 자더라도 거기 식당에서는 밥을 꼭 먹고 싶대요. 저희가 아마 둘이서서 100만 원 썼을걸요? 밥을 먹는데. 근데 저희 남편은 그 100만 원을 내고도 거기 가서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무슨 100만 원 아니 자기야 이러면서 어쨌든 그럼 저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숙소, 호텔이냐. 그럼 자기가 그럼 호텔을 차라리 포기하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이제 10시간 체류하다가 우리 모리셔스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숙소에서 자지 말고 어차피 뭐 그냥 공항에서 조금 그냥 노숙해 이랬어요. 신혼여행인데.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거기서 했어요. 저녁 식사를. 나가서 거기서 했는데 저희 남편을 보고 제가 좀 느낀 게 있는 게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잖아. 학교 다니면서 이거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가 배웠던 거래요. 배우고 만져보고 다 일일이 다 눌러보고 사진 다 찍더라고요.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여기에 들어와서 밥을 먹어야지만 이거 안을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그냥 호텔 좀 예약할 걸. 이제 이런 생각. 호텔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객실 안에. 이 설계까지도 자기가 저희 남편이 건축 전공이에요. 설계, 도면, 자재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다음에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조금은 돈을 많이 들이서라도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는 했었죠. 그러니까 몰타라든가 이런 데 갔더라도 이제 몰타에서도 한 달 있었을 때 그 고자라는 섬이 있었어요. 고조라는 섬이 있는데 저희가 이틀을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이틀밖에 안 했으니까 여기서 최고급 호텔이 어디야? 그래서 최고급 호텔을 찾아가서 거기를 예약을 해요. 거기에서 머물어서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일단 숙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이죠. 벤치마킹 하면서 식사 메뉴부터 시작해서 다 사진 자재 안에 객실 어떻게 되어 있고 다 이렇게 열어보고 여기 비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 자체가 저에게는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냐면 네, 죄송해요. 한 가지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블로그도 중요하지만 인스타도 중요하고요. 인스타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도 중요해요.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도 하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일일이 1부터 싸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 미셸을 알아. 미셸을 아는데 미셸이 뭐 예를 들어서 다낭에 미셸이 다낭에 간다고 하셨죠? 부동산 하시는데 미셸이 오세요. 제가 이거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래요. 물론 그냥 아니겠죠. 제가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한테 그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갔을 때 좀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나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제나님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듣게 되고 미셸님은 저를 안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뭔가 함께 사업하자 그게 아니라 저도 제 나름대로의 그 사람 인맥들이 있지 않나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제나님을 소개시켜 주겠죠. 이 사람 한번 만나보실래요? 베트남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저는 이제 투자자들 많으니까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잘하더라고. 이 사람 경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막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럼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저도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뭔가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있을까? 특히 유명한 사람이어도. 저는 유명한 사람들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제가 막 일일이 찾아가거나 또 그러지 않아요. 뭐 그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지만, 난 저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지만 그 사람은 나를 만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는 잘 만나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기 카톡방 있죠. 카톡방. 카톡방에 지금 여기서 37명이 있지 않나요? 저는 물론 여기 이제 저는 강의도 하지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분한테만 잘해주면 이분은 나를 대신 홍보해 줄 거야. 전 딱 하나예요. 정말 제가 강의하는 그 팀한테만 최선을 다하는 거. 다른데 최선을 다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해도 그 사람 나 의심해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전적으로 믿겠어. 하지만 카톡에 있는 우리 37명 항상 제가 1기, 2기, 3기, 4기 하잖아요. 저는 글쎄요, 뭐 저를 강의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리고 제 강의 다 좋아요, 좋아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 중에 몇몇만 좋아해 주셔도 돼요. 저의 좀 진정성을 알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데요. 그분들이 다 저를 홍보해 주셨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른 나를 모르는 전혀 제3의 인물들이 아니라 나와 한 번쯤은 관련이 있었던 분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인연을 맺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자였어요. 제가 강의에서 대박난 얘기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취업 강의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미셸이 뭐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저 강의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강의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책을 사요. 온라인 수업하죠. 저 온라인 수업, 학생들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오프라인 하거든요. 저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얘네들만 합격시키면 나는 다 잡을 수 있어. 합격시키려고 여기저기 저는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데 학원 기웃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학생 지금 3명밖에 없는데 내가 3명 얘네만 합격시키면 내가 300명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취업 강사는요 무조건 합격률이에요. 제가 얘네를 그래서 10시 밤에 1시, 2시 전화해가지고 답변 외웠어. 전화해서 영어 면접 해주고 제가 이랬거든요. 학생들이 실제로 면접 보는 시간에 저는 노트북 켜놓고 거기 앉아서 문자로 막 그때는 카톡도 없었어요. 문자로 막 답변 주고 선생님 이런 새로운 기출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영어 4문장 막 답변해가지고 무조건 외워서가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도 영어 면접이 이렇게 좀 그때그때 나오는 좀 약간 특이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뭐 사진을 주고 묘사하라거나 뭐 이런 영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학생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런 거였죠. 최선을 다하는 게 이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딱 하나, 내가 이 학생만 합격시키면 나는 학생들 모집하는 거 어렵지 않아가 저의 사실은 그 목표였어요.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잡아. 나는 다른 데 가서 YBM 학원에서 강의 조금 하고, 나 돈을 벌어야 돼. YBM에서 강의 조금 하고, 또 시사에서 강의 조금 해. 그런다고 해서 조금 한다고 해서 이 강의가 터질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취업 강의는. 취업 강의는 무조건 학생들이 취업을 해야지 터지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터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네, 처음에 학생들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거는 뭐냐, 학생들한테 충성하는 거. 뭐냐, 본질을 보시라는 거야, 본질. 음식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어본 사람이 초대하죠. 이런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해서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돈을 가져왔다가 줘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저는 그래서 강의료도 저는 싸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다른 데보다는 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당 30만 원, 두 달이면은 7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 6개월 듣고요. 들었던 학생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어요. 듣지 말라도 들어요. 예, 정말 제가 듣지 말라고 하거든. 너 이제 그만 들어. 너 이제 됐어. 너 뭐 과외 중독이야. 너 그만 들어. 그런데 저는 제가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초반은 6명. 초반은 6명이 한 클래스였어요. 6명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애들의 가격을 높게 하고도 와요. 왜냐하면 저 선생님한테 가면 합격할 거 뻔히 아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가격이 이제 그래서 제가 10명으로 늘렸어요. 10명. 10명 정도야 커버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는 10명 이상은 절대 넘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취업 강의 같은 데 가면 30명, 40명, 50명이래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합격하냐 제가 80%막 90% 합격률이었거든요. 네, 80% 90%. 저 선생님한테만 가면은 끝까지만 하면 합격해가 애들이 그냥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꽉 잡고 하거든요.
취업하려면 이게 수능이랑 다르다 너네. 수능은 대학 가서 니네 돈 내고 다니는 게 수능이지. 취업은 돈 받고 다니는 거야. 너네 돈 받고 싶으면 일단 꽉 잡고 해야 돼. 돈 벌기 진짜 어려워. 정말 꽉 잡고. 제가 다른 데서 시간을 투자 안 해도 되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뭘 다른 데서 시간을 투자해. 네, 다른 데서 시간 투자 안 해요. 그런데 나와 연관 있는 사람들에게만 충성하면 제가 그래서 어떻게 터졌냐면 야 미셸 선생님 수업 들어. 미셸 선생님 수업 들어를 애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합격을 하고 하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뭐 항공사에 들어가죠. 그러면 꼭 그렇게 합격생들 찾아오자. 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걔네 답은 다 미셸 선생님이 있었어요. 있잖아.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미셸 선생님 수업 들어. 거기 중국어 수업 있고 유정쌤이라고 있어. 저랑 유정이라고 이 친구도 위챗 마케팅 같이 하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같이 터진 거죠. 왜냐하면 성향이 맞아야 돼요. 성향이. 저랑 성향이 맞아야 되는데 저랑 성향이 맞은 친구는 유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정이도 그냥 몇 달 만에 네 거의 바로 확 치고 올라온 거죠. 유정이도 혼자 프리랜서인데 아마 1,000만 원 넘게 벌걸요. 네 아마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디노브에서 강의할 거예요. 유정이한테도 유정 학생들한테만 충성하면 돼. HSK 3급 한 달 만에 따는 거면 얘네만 전원이 따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다른데 기웃기웃 거릴 필요 없어. 얘네가 알아서 따면 얘네가 학생들 끌어 모으고 올 거야. 하나, 내 사업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 본질을 알고 내 사업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나 다른 거 이렇게 끌어 모아야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맥이 필요할 거예요. 인맥,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면 잘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인간관계 못해요. 한다고 하라고 안 오고 약속도 해놓고 약속도 깨질 때도 있고 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막 또 약속도 놓치고 막 늦고 또 평가도 안 좋고 어쩔 수 없는 거.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100%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한다고 해놓고 안 할 때도 있고 네 그래요. 근데 그런 것에 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쭉 인간관계에서 미스가 났다고 해서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안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제가 꼭 모든 사람들하고 모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맺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서로 이득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그런데 꼭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또 욕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뭐 이러쿵저러쿵 이런 말들이 또 되게 많아요. 제 귀에도 들리는 게 있어요. 네, 제 귀에도 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강의하면서 인터넷에 얼마나 악플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 악플로 약간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제 수업 듣지 말라고 누가 대대적으로 인터넷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지각했다고 환불해줬거든요. 내 수업 듣지 말라고. 지각했는데 내 수업 듣지 말라고 제가 환불을 해주면서 네. 환불해주면서 걔가 대대적으로 인터넷으로 쓰면서 네, 제가 인기가 많아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 선생님 지각했다고 환불해주 근데 어떤 학생 이런 거죠. 그래도 환불해주니 다행이네요. 100%. 안 해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분이 근데 왜 지각했다고 왜 환불해줬대요가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다른 거예요. 아니 지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되게 황당해서요. 아니 방해한다고요. 같이 하는 사람들 방해한다고 왜 지각하냐고 저 환불해줘서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늦게 올 수도 있지. 내 돈 주고 내가 다닌다는데 왜 그 선생님이 뭔데 나를 환불해주고 수업 듣지 말라 그래요? 정말 이 선생님 너무 싸가지 없어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애들 머릿속에는 이 선생님 수업은 지각하면 안 되네. 이 선생님 수업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 답변 안 해오는 애들 절대 안 봐줘요. 열심히 하는 애들 안 봐주니까요. 아예 할 거면 이 선생님 듣고요. 안 할 거면 듣지 마세요. 저 안 했는데요. 도움 하나도 안 되고요. 비싸기만 하고요. 저처럼 돈 낭비하지 마세요. 이게 또 다른 합격하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 또 와요. 그래 나 이 선생님 수업 들어야지. 이 선생님 이렇게 빡세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나 이 선생님 수업 들어야지. 그래서 등록해요. 그런 애들만 오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친구들만 오기 때문에 솔직히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요. 자, 저희 지금 사기도 제가 봤을 때 나고자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한두 분은 좀 보였어요. 네, 근데 왜? 아마 제가 힘들다라고 아마도 제가 블로그에다 계속 썼고요. 그리고 다른 블로거도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블로그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다른 블로거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안 온다고요. 30일 동안 글을 안 쓸 것 같은 사람, 잘 안 쓸 것 같은 사람은 아예 안 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은 사람들만 오지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성과를 내요. 솔직히 저의 강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이거는 강의의 컨텐츠, 퀄리티 이런 저 다 유튜브 올려놓잖아요. 유튜브 올려놓고 지금 이거는 우리 카톡방에 있는 사람만 듣는 강의 아닌 거 아시죠?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 다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저의 강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결과물은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어때요? 네. 단단한 각오를 하고 신청을 하셨고 그런 분들이 결과를 내신 거고 그 결과가 소문이 일파만파가 터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미셸이 잘 가르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상 유튜브에 올려놔요. 이거 누구나 다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카톡방에 조금 뭐 음성 피드백 이런 거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저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결과를 안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강의하면서 느꼈던 거죠. 그게 내가 어떻게 알았냐?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과외랑 학원을 제가 강사를 했잖아요. 학원이랑 과외하면서 제가 얼마나 터득을 많이 했겠어요. 자, 지금 또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죠. 하나의 경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과정들, 지금 바로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아도, 지금 바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도 이게 쌓이면 터져요. 터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정말 터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지금은 좀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왜? 나도 빨리 방향을 찾고 싶어. 나도 이쪽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빨리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도 참 빠른 방향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알려드리고는 싶은데 그래도 이런 영상이라든가 녹음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준 적은 없어요. 단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은 없지만 제가 특히 열심히 했던 거는 사장님들 만난 거예요. 저는 이베이 셀러 할 때도 이베이 셀러 강사를 그래서 한 거예요. 다 기업의 대표님들이 앉아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거기서 일들이 생기는 거, 일들. 미셸님 이거 해보실래요? 저거 해보실래요? 강사님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 열심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만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에요? 기업의 대표들. 기업의 대표들이 제가 만나는 집단인 거잖아요. 그쵸? 자, 제가 디지털 노마드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온라인 마케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분이 제 카톡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제 카톡을 보여주면서 막 찾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카톡에 그때 700 몇 개가 있었어. 700 몇 개가 한 3시간 만에? 3시간 만에 700 몇 개가 있었는데 미셸님 이거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랬어요. 저희 뭐 수강생 카톡방도 있고 1기, 2기, 3기 이런 카톡방도 있고 저희가 일만 지속적으로 주는 카톡방도 있고 인스타 그런 마케터들만 있는 카톡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로거, 그러니까 대행사와 또 그 수익형 블로거들만 있는 뭐 몇천 명 있는 카톡방도 있고, 또 대행사들만 또 이렇게 뭐 정보 공유하는 그런 카톡방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만 알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정보는 받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정보는 받아보고 있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적어도 내가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볼 때는 있잖아요. 전화해서 대표님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요 인스타 마케팅 하는데요. 지금 왜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기 게시물이 안 올라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답을 알려준 누군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방향은 스스로 잡는 건데 그 방향이 잡고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향 잡았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 보면은 다 성공하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성공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는데도 못하냐? 자질인 거예요, 자질. 내 자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답은 다 있어. 해답지 있어. 그거 가지고 공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공부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다 알려줘요. 유튜브 보셔도 되고 다 그냥 알려줘요. 근데 저도 생각해 뭐 알려주는데 왜 성공 못할까? 그거를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서. 네,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서. 네, 지금 방향은 잡혔고요. 제나님, 방향 잡혔고요. 꾸준히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꾸준히 해보시면은 성과가 일어나죠. 성과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거.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너도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좀 연결을 할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사실 저희 열심히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드렸고요. 네, 녹음을 해서 드린 이유가 또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녹음을 1시간 넘게 해서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용만 가지고 다낭 뭐 여행, 뭐 블로그 이런 거는 매력이 없어요. 왜? 이거 재난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는 특징을 만들까요? 본인의 경험 오픈해 주셔야 돼요. 본인의 경험 오픈하시면 세상에 알리는데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걸 포기하거나 회사를 포기하거나. 네, 그런 용기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내가 이쪽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런 용기쯤. 두 마리 토끼 못 잡아요. 네, 두 마리 어떻게 잡을 건데 하나 잡을 때 또 하나 못 잡는다고요. 하나는 내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두 개를 어떻게 해서 너무 욕심쟁이에요. 두 개를 잘할 수 있고 내가 두 개를 갖고 싶다는 거는 너무 욕심쟁이에요. A라는 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B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고요. B라는 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A라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근데 A라는 거, 네,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A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B라는 거 반만 할래. 반만한 사업, 반만한 거는 다른 사람 피해보지 않나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피해볼 테고 그 회사도 피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반만 하는 거잖아, 지금 에너지를. 반만 했을 때 그거는 시간 때우는 거밖에 안 돼요. 거기서 효과도 안 나타나요. 분명히 회사에서는 돈을 주고 맡길 텐데, 그거를 돈만큼은 해야 되는데, 회사는 절대 돈만큼, 급여만큼 하라고 딱 그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이 급여라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어치 일을 준다고요. 일을 그만큼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하나는 포기를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올인할 수 있거든요. 올인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빨리 올인을 한 케이스고요. 26살 때 첫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할 때 다 올스탑이었어요. 다른 거 다. 물론 이제 과외는 있었어요. 과외.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 과외에서 그때 한 180만 원 벌었을 거예요. 과외 3개 했거든요. 과외 하루에 2시간씩만 일하는 거잖아요. 2시간씩만 일하다가 나중에 잘렸어요. 다. 하나 빼고 두 개 다 잘렸어요.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 다른 거 창업하면서 지금 정신 빼놓고 다니는데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만할게요. 이래서 이제 잘린 거. 네, 이제 잘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래 남은 하나도 그 학생한테는 피해야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남은 것도 내가 지금 정신 팔려서 이거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라고 좋겠어요, 제가? 완전 싫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모든 거 사업에 올인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가장 잘한 선택.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다음 분, 네, 녹음해서 제가 또 시간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